그날 아침, 지은은 학교 복도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시선들을 느꼈다. 친구들이었던 아이들이 그녀를 피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이가 여자애랑 사귀는 거 봤어.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녀의 사물함에 붙은 쪽지에는 변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교실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그녀의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다. 지은은 서울의 한명문 여대에 다니는 22살 학생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바로 민지였다. 민지는 같은 과 동기생으로 21살의 밝고 활기찬 소녀였다. 둘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깨달았다. 지은에게 민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로운 사랑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소문이 시작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지난 주말 지은과 민지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을 누군가 몰래 찍어 그룹 채팅방에 올린 것이다.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고 지은의 친구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너 정말 레즈비언이야? 역겹다 한 친구가 직접 물었고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냉혹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아버지, 승호는 50대 중반의 건설 회사 관리자로 보수적인 가정의 가장이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지은은 항상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오늘 학교 어땠어? 아버지가 물었지만 지은은 좋았어요 라고만 대답했다. 속으로는 자빠가 알면 나를 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학교에서 상황은 악화되었다. 점심시간에 지은이 식당에 들어서자 주변 테이블이 비워졌다. 민지는 멀리서 지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다가오지 못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고 지은은 일단 참아봐 라고 답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오후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여대지만 가끔 방문하는 지은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여기 레즈비언이 있네? 조심해, 전염될라.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학생을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왜 나를 판단해?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교실이 조용해졌다. 교수님마저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외쳤다. 하지만 그 반격은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소문이 더 퍼졌고 일부 학생들은 그녀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다. 집에서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무슨 일 있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버지는 눈치챘다. 그는 조용히 앉아 지은의 손을 잡았다. 말해봐. 아빠가 들어줄게. 지은은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지은은 최악을 예상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게 내 선택이라면? 아빠는 내 편이야. 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사회가 지은이 말하자 아버지는 사회는 변할 거야.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조용히 하자. 내가 강해질 때까지. 지은은 그 말에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아빠의 지지가 정말 도움이 될까? 학교 생활은 계속되었다. 지은은 민지와 몰래 만나며 버텼다.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민지의 가족이 소문을 듣고 민지를 집에 가두려 했다. 너 미쳤어. 그런 짓 그만둬. 민지의 어머니가 소리쳤고
민지는 울며 지은에게 전화했다. 우리 헤어질까? 지은은 안 돼. 같이 싸우자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그만큼 위험해졌다. 지은은 학생회에 항의 서한을 썼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세요. 하지만 학생회는 학교 규정에 따라 라고 거부했다. 지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리고 그게 잘못이 아니다. 게시물이 퍼지며 지지자와 반대자가 나뉘었다. 지은의 삶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다. 지은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 학생들은 그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악플로 가득했다. 학교 이미지를 망치네. 정신 차려. 지은은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해?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나을까?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너 혼자 아니야? 나도 같이 할게.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집에서 압력을 받았지만 지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 사랑은 진짜야. 사회가 뭐라 해도 그러나 민지의 가족은 더 강경해졌다. 아버지가 민지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런 친구랑 절교해 라고 명령했다. 민지는 몰래 지은을 만나며 버텼다. 지은의 아버지 승호는 여전히 조용히 지지했다. 그는 지은의 SNS를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해라고만 말했다. 승호 자신도 내적 갈등을 겪었다. 젊었을 때 그는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딸의 눈물을 본 후 마음이 변했다. 내가 왜 사회의 편견에 갇혀 있어야 해?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학교에서 지은은 더 큰 도전을 맞이했다. 한 교수님이 그녀를 불러 내 행동이 학교에 해가 돼 자중해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제 사랑이 해가 되나요? 이건 차별이에요. 교수님은 사회 현실을 봐라고 대답했다. 그날 지은은 동아리 모임에서 쫓겨났다. 너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나빠져 친구들이 말했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친구라고.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민지는 가족의 압력으로 지은과 거리를 두려 했지만 실패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무서워. 지은은 지혜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고 위로했다. 둘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몰래 만나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은 행복했지만 곧 현실이 덮쳤다. 누군가 그 장면을 다시 찍어 퍼뜨렸다. 이번에는 학교 게시판에 붙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이제 끝났어. 그녀는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울며 말했다. 아빠, 도와주세요. 승호는 딸을 안아주며 아빠가 알아볼게라고 말했다. 그는 몰래 학교에 연락해 상황을 물었지만 개인 문제라는 답만 들었다. 승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았다. 내 딸을 왜 이렇게 괴롭히지? 그는 지은에게 강해져. 아빠가 뒤에서 도울게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성소수자 권익단체에 연락했다.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단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미팅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희들만 아니야. 같이 싸우자. 그러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 수연이 소문을 처음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수연은 질투심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 지은이가 민지랑 가까워지니까. 나 빼고 수연은 지은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지은은 내가 왜 그랬어? 라고 따졌다. 수연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지은의 삶은 점점 복잡해졌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변, 내적 갈등.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었다. 이 사랑을 위해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해.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이건 병이야. 지은은 민지를 구하기 위해 직접 민지의 집에 갔다. 민지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민지의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너희들. 어떻게 문을 쾅 닫았지만 민지는 집을 나왔다. 엄마, 미안해. 나 내 길 갈길 둘은 함께 도망쳤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민지는 가족과 단절되었고 지은은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승호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지은에게 아빠가 도울 방법 찾을게라고 약속했다. 몰래 단체에 기부를 하고 지은의 학교에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침묵했다. 내가 나서면 지은이 더 힘들어질까? 지은과 민지의 도망은 일시적인 자유였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기 시작했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돈이 없었고 학교는 출석이 부족해 재적 위기였다. 지은은 우리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고 민지는 일단 버티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커졌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가? 가족을 버린 대가가 너무 크지 않아? 학교에서는 지은의 이야기가 화제였다. 일부 학생들이 그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성소수자 권리, 플래카드를 들고.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감동받았다. 나 혼자 아니었어.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시위에 참여했다. 하지만 반대파도 있었다. 학교를 더럽히지 마. 충돌이 일어났고 지은은 밀려 넘어졌다. 그 상처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새겨졌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지은의 집에 찾아왔다. 우리 민지 어디 있어? 승호가 대문에서 막았다.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딸 때문이야. 그 애가 민지를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승호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침착하게 아이들 선택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날 승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조심해. 민지 가족이 찾고 있어?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맞아. 그녀는 민지에게 집으로 돌아갈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나 너 없인 못 살아. 둘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그만큼 희생이 컸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승호는 몰래 돈을 보내주었다. 쓰지 말고 필요할 때 써. 지은은 아버지의 지지에 감사했지만 왜 공개적으로 안 해주세요? 라고 물었다. 승호는 자빠도 무서워. 하지만 내가 강해지면 그의 침묵은 지은에게 상처였다. 아빠의 사랑은 진짜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SNS에 협박 메시지가 왔다. 죽어버려.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단체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트라우마는 깊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나 후회할까 봐 무서워. 지은은 후회 안 해. 우리 같이 있어.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큰 결정을 내렸다. 학교 총장에게 직접 편지를 썼다. 차별 정책을 바꿔주세요. 총장은 미팅을 제안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갔다.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나요? 총장은 사회가 아직이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사회는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라고 반박했다. 미팅 후 학교는 성소수자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지은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 뒤에 배신이 기다렸다. 수연이 다시 나타나 미안해. 내가 사진 찍었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수연은 질투했어. 민지가 너만 좋아하니까. 지은은 용서할 수 없었다. 넌 내 친구 아니야? 민지의 가족이 결국 원룸을 찾아왔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며 민지 나와. 지은은 문을 막았지만 민지는 나갔다. 아빠,
미안해 가족은 민지를 끌고 갔다. 지은은 홀로 남아 울었다. 민지. 가지마.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모든 게 끝났어요. 승호는 딸을 안으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아빠가 민지 가족과 화할게. 승호의 개입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민지의 가족을 찾아가 아이들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민지의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승호의 진심에 흔들렸다. 당신 딸 때문이잖아. 승호는 제 딸이 행복하면 돼요.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는 길었고 민지의 가족은 결국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랐다. 아빠가. 왜? 승호는 내가 아프니까. 아빠도 변했어. 지은의 마음속 갈등이 풀렸다. 아버지의 침묵은 보호였다. 이제 공개된 지지는 힘을 주었다. 지은과 민지는 다시 만났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 지은은 영웅이 되었다. 시위가 성공해 학교는 성소수자 클럽을 허가했다. 지은이 회장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요. 회원들이 모였고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고통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회적 반발은 여전했다. 보수단체가 학교를 항해 방문했다. 동성애를 장려하나 지은은 그들과 대면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왜 방해하나요? 논쟁이 치열했다. 지은의 내적 힘은 강해졌지만 피로는 쌓였다. 이 싸움 언제 끝날까? 민지는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어머니가 기회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민지는 지은에게 고마워. 내 덕분에 용기 냈어. 둘의 관계는 더 성숙해졌다. 승호는 지은의 클럽에 방문했다. 아빠 자랑스러워. 지은은 눈물 흘렸다. 아버지의 지지가 공개되면서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잊기 어려웠다. 수연과의 화해는 없었다. 배신은 용서 못해.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미디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하려 했다. 인터뷰할래? 지은은 망설였다. 더 큰 논란을 부를까? 하지만 결심했다. 제 이야기를 알려야 해요. 인터뷰가 방송되며 지은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혐오도 많았다.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조심해. 그녀는 두려웠지만 포기 안 해라고 다짐했다. 민지도 함께 버텼다. 우리 둘이면 돼. 승호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 딸 지켜주세요. 그의 행동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학교 축제에서 지은은 연설을 했다. 성소수자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청중이 박수를 쳤지만 일부는 야유했다. 그 순간 민지가 무대로 올라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그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 민지의 가족이 다시 반대했다. 방송 나와서 창피해. 민지는 갈등했다. 엄마, 제발 예지은은 내 가족을 소중히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인가, 사랑인가. 민지의 선택은 가족과 화해였다. 하지만 지은을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지은이와 함께 할게.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한숨 쉬며 시간 줄게.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 천천히 가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이해했다. 사랑은 인내야.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클럽 활동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다. 그녀의 내적 성장은 컸다.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승호는 딸의 곁에서 지지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지은의 이야기가 더 많은 성소수자를 용기 내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변은 있었다. 지은은 계속 싸웠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둘은 함께 여행을 가며 미래를 꿈꾸었다. 결혼할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고 민지는 가능할 거야. 우리가 만들자. 승우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민지의 가족과 만났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이들 행복이 중요해요. 승우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그 모임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지은은 모든 걸 돌아보았다. 배신, 고통, 반격, 지지. 이 모든 게 나를 만들었어. 그녀는 일기를 쓰며 사랑을 위해 싸운 건 후회 안 해라고 적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나야. 민지가 안아주었다. 영원히 함께. 그러나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고 지은은 계속 도전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아버지의 침묵한 지지가 정말로 그녀를 구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 자신의 용기가 핵심이었을까?